서유기 여정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사건은 진짜 좀 특별합니다. 하나는 아주 탐욕스러운 악에 맞선 대담하고 통쾌한 계략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너무나 선한 마음 때문에 벌어진 아찔한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두 위기, 그리고 그보다 더 기발한 두 개의 해결책.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니, 이게 그냥 상상 속 질문이 아닙니다. 손오공 일행이 악몽 같은 도시에 들어섰을 때 마주해야 했던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비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손오공의 진짜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게 또 문제인데 삼장법사의 그 착한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두 번째 위기로 넘어갈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천계에서 소송전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진정한 미덕이 뭘까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삼장법사 일행이 비구국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왕국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평온함 뒤에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도시를 딱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집마다 이상한 새장이 하나씩 걸려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갇혀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 전체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한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행은 이 끔찍한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그 진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국왕이 여색에 빠져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를 쥐고 흔들던 두 요괴가 치료법이랍시고 내놓은 처방이 글쎄 어린아이 1111명의 심장을 약으로 써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계획이었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때 우리의 손오공이 나섭니다. 근데 이번 계획은요, 진짜 영리하면서도 이걸 이렇게 푼다고 싶을 정도로 아주 쇼킹한 연극을 준비합니다. 자, 작전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 지역의 토지신이랑 성왕신을 싹 불러 모으고요. 둘째, 신비한 바람을 확 일으켜서 도시 전체를 가려버려요. 그리고 셋째, 바로 그 순간에 아이들 1111명을 전부 성박 안전한 곳으로 순간이동. 마지막으로 그 빈자리에다가는 도술로 가짜 아이들을 채워 넣는 거죠. 와,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들이 싹 사라지니까 완전 길길이 날뛰면서 그럼 대신에 저 성스러운 스님 삼장법사의 심장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손오공이 쓱 나서죠. 자기가 스승님으로 변신해서는 아주 당당하게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왕과 요괴 앞에서 손오공이 정말 아무도 상상 못한 짓을 해요. 아주 태연하게 자기 배를 쓱 가르더니 막 심장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용기의 심장, 질투의 심장, 별의별 심장을 다 보여주면서 그 사악한 국사를 향해 이렇게 딱 쏘아붙입니다. 이 기막힌 계략이 제대로 먹혀 들었죠. 요괴는 결국 정체를 드러내는데 바로 남극 수성노인의 탈 것인 흰 사슴이었던 겁니다. 마침 딱 맞춰서 주인인 수성노인이 나타나서 자기 사슴을 데려가면서 비구국의 끔찍했던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큰 위기 하나를 넘겼으니 이제 좀 괜찮으려나 싶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위험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가 많아요. 바로 삼장법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가장 큰 약점인 그 자비심이 다음 위기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위기는 아주 명확했어요. 아이들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요괴. 이건 누가 봐도 완전한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숴버리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두 번째 위기는 상황이 훨씬 꼬여 있습니다. 왜냐? 아니, 손오공이 저거 요괴라고 제발 속지 마시라고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삼장법사가 스스로 그 함정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거든요. 그 고전적인 불쌍한 미녀구하기 작전에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삼장법사는 제자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기어코 요괴를 풀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친절에 대한 보답은 뻔하죠. 요괴가 바로 본색을 드러내서 삼장법사를 낚아채서는 자기 소굴인 무저동으로 쌩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제 무저동에 갇힌 삼장법사는 요괴랑 강제로 결혼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엔 손오공이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쳐들어가서 다 때려부술 수가 없어요.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일단 몰래 요괴 소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위패였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었냐? 바로 이천왕과 그의 아들 나타테자를 모시는 위패였던 겁니다.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죠.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손오공의 천재성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머리를 써요. 요괴랑 직접 싸우는 대신에 이 증거물을 딱 들고 곧장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옥황상제 앞에서 이천왕을 고소해버려요. 자기 부하, 수양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 하고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이야, 관료주의를 무기로 쓸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법적 대응이 아주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결국 이천왕이랑 나타테자는 체면 때문에라도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거둔 수양딸, 그 쥐요괴를 잡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천상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책임 소재를 물어서 사건을 해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위기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영웅으로서 손오공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고국 사건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연극 같은 심리전으로 악당들에게 도덕적인 압박을 가해서 무너뜨렸죠. 근데 두 번째 무저동 사건에서는 어땠나요? 천개의 법과 절차, 즉 시스템 그 자체를 이용해서 정의를 실현한 겁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삼장법사의 그 고집스러운 자비심, 과연 이게 숭고한 미덕일까요? 아니면 매번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결함일까요? 어쩌면 서유기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꿰뚫어보는 지혜가 없는 맹목적인 친절은 때로는 악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진정한 선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